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문제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는 이 마르코프 모델의 파라미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관측이 되었을 때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자친구 문제, 그러니까 바깥살 문제에서 3일 동안 여자친구가 한 행동이 첫 번째 날에는 청소, 두 번째 날에는 쇼핑, 세 번째 날에는 청소. 이 확률이 얼마일까? 물론 이제 첫째 날에 확률이 얼마고 또 이제 날씨에 따른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변수가 주어져야겠죠. 그거를 모델 세터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라이브한 해결책으로는 모든 상태열에서 확률을 구하고 모두 더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상태열을 쭉쭉쭉 나열한 다음에 이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서 이거를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계산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B, B, 해, B, B, B 이렇게 3일간의 확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BB, BB 해 아니면 이제 청소, 쇼핑, 청소 요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상태에서 확률이 나올지를 다 구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 그리고 다음에 B가 나올 확률, B 다음에 B가 나올 확률 여기는 같은데 여기만 다른 거라서 사실 이 계산을 한 번만 하고 이제 각각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모두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열이 길어질수록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T-1개의 곱셈을 수행을 해야 되고 하나에 계산하는데 그리고 또 이 열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전체 연산량은 T의 NT-1승 정도가 되고 그래서 시간 복잡도로는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산량이 터져 나가요. 좀만 복잡해져도 컴퓨터로도 며칠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에서는 이런 파라미터들이라던가 아니면 변수들 그리고 이 길이가 엄청 넓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의 폭발이 발생해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면 이 함수부터 알아야겠는데요. 이 알파 ti라는 함수는 관측값 요런 t까지 관측값 t까지의 일부 이 조건 하에서 요게 관측이 되었을 때 시간 t에서 si에 있을 확률 마지막 요 t에서 상태 si에 있을 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재규하는 형태를 다시 호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규함수겠죠.
각각이 이전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서 그 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 확률을 이전 시점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끌어와서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호출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지만 계산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형에서는 이렇게 이 t-2가 t는 1 지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처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4개가 있지만 사실 다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도 이 2개도 같은 확률이고, 요거를 한 번만 계산하고 이거를 행렬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거 어떤 행렬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계산한 값을 그때그때 꺼내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량이 확실히 줄어든다. 알파 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 i는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t까지의 조건 하에서 qt는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현재라기보다는 시간 t에서 상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t에서의 상태가 si다. 세타의 조건 하에서. 이런 의미고요. 요거는 이전에 그 전 노드들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시간 t에서 대문자 t에서 알파 t i를 수행했어요. 해니까 해 b가 있을 때 1이 되겠죠. t i를 수행했을 때 이 전 것들의 확률을 여기서 이 2가지에서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이 2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1 알파 t-1 1 알파 t-1에 2 요것들을 더해주고 다 더한 건데, 그냥 이쪽에서 확률을 더하는 게 아니라 알파 t-1에 여기까지의 확률에 여기에서 이 t일 때 i로 이동할 확률, 그러니까 t-1에서 j였는데 t에서 1일 확률, 전위 확률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t에서 i 상태일 때 5가 관측될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설정해놓은 관측값이 관측될 확률을 곱해주면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갈 확률이 되겠죠. 그거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선 2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2가지를 더해주면은 알파 ti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정은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 확률에서 값을 정해줘요. 여기서는 b, 해 2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0.5였죠. 여기도 쭉쭉쭉 다 같을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관측된 확률 곱해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확률이 각각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아까 했던 작업을 해서 이걸 구하고 여기를 구하고
여기도 여기를 구하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서 이 쌓아 나간 과정이 forward calculation이거든요. 이 과정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 이거를 얘는 t가 1일 때, 얘는 t가 2부터 t일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이전 확률을 다 더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forward calculation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t까지 다 구했을 때 이 확률을 더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를 종료 조건 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수식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수식적으로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수식적으로 우리가 알파 t i를 결국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알파 t-1 i, 알파 t-1 알파 t-1 1, t-2 2, 요거를 다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사실 계산은 이거를 도달해가지고 이 나온 초기 값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걸 차근차근 다음 열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결과를 쌓아 나가는, 누적해 나가는 알고리즘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서부터 계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서부터 쌓아 나가는 방향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좀 헷갈렸었거든요. 수도코드로 그리고 살펴봅시다. 배열을 생성을 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는 이제 이런 행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A 행렬, B 행렬, 파이 행렬 받아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 행렬을 채우는 거예요. 알파 행렬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 행렬 생성을 하고, 이게 초기화,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이용해서 이 첫째 줄을 자체가 채워줘요. 첫째 줄 다 채워주고, 요거를 호출해서 이 마지막 줄까지를 다 채워줍니다. 이 forward calculation을 통해서 모든 t에 대해서 t를 2부터 마지막 t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한다. 빈 변수 선언을 해주고, 요 계산을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곱해서 저장을 해준다. 여기 알파 값에 이렇게 쭉 차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이것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또 이거 하고, 이렇게 쭉쭉쭉 차서 마지막 줄까지 다 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은 다시 변수 초기화 시켜주고, 이 마지막 줄을 이제 다 더해주는 겁니다. 다 더해주는 값이 정답이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이것도 저희가 한번 예시로 손을 한번 제가 풀어보면, 문제 예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아까 처음에 줘줬던 이 쇼핑 청소를 했을 때 확률이 얼마일까?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우선 좀 파라미터를 가져와야겠죠?
B를 상태 1번이라고 하고 해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행렬이 A가 0.7, 0.3, 0.4, 0.6 이렇게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에 초반에 어딨냐, 이 행렬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를 그대로 이렇게 행렬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 행렬, 즉 상태 전이 행렬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B 행렬 상태 1일 때 선택 쇼핑 청소, 선택 2일 때 선택 쇼핑 청소. 이것도 각각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가지고 행렬을 만들어 볼까요? 0.1, 0.4, 0.5, 0.6, 0.3, 0.6이니까 0.1, 0.4, 0.5, 0.6, 0.3, 0.1 이게 관측 행렬이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 출기 상태 확률은 뭐 두 개가 올 확률은 같다고 하죠. 바이 행렬 0.5, 0.5 여기 세타의 파라미터다. 그러면 스텝 1 이니셜라이징을 해줘야겠죠. 초기 확률 알파 1 i는 파이 i bi 5원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겠죠. 5원을 청소 3이겠죠. 그러니까 번호 매긴 대로 한번 써드릴까요? 산책 쇼핑 청소 비해 산책 쇼핑 청소가 3이니까 1 b는 파이 b의 bb 청소 그러면은 0.5에다가 0.5 0.5에 0.5 곱해서 0.25 알파 1 해는 파이 해 b 해 청소 그래서 0.5 거기 해일 때 청소 0.1 0.05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이터레이션 해줘야겠죠. 알파 2 i는 시그마 j의 알파 1 j
AJI에 BIO2 요 과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알파2 B 이거는 0.25 B였을 때 알파 1 B가 0.25니까 0.25 에다가 AJI B였는데 B일 확률 알파 1 B에서니까 0.7 더하기 해였을 때 해인데 B 0.6 여기다가 전체 확률 이거 이렇게 해줘야겠네. B I의 O2 다음이 쇼핑이니까 O2는 쇼핑 B 오는 날에 쇼핑 0.4 계산하면 0.175에 0.02 에다가 0.4를 곱한 거니까 0.078 같은 방식으로 해도 하죠. 해 0.25에 0.3 B 다음날 해일 확률 해준 거예요. 다음에 0.05 해 떴을 때 다음에 또 해 뜰 확률 0.6 그리고 해일 때 쇼핑 해일 때 쇼핑 0.3 그러면 0.075에 0.03 이거에 0.3 그러면 0.0315 생각보다 연산이 좀 빡세게 들어가긴 하네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다시 돌아줘야겠죠? 세 번째까지 알파 3 I 아까도 썼지만 여기서부터는 계산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이용할 테니까 데모 쳐놓을게요. O3는 청소죠. 쇼핑은 1이고 알파2 B 0.25에 0.7 아까 아니죠. 이거는 이미 했는데 알파3의 B 알파3의 B 는 0.078 아까 구해놨었죠. 여기에 B일 때 B 0.7 여기랑 이제 약간 디렉트리 비슷한 게 느껴지죠. 0.7
0.3, 2로 0.4 에다가 곱하기 0.5 B일 때 청소 이렇게 하면은 계산 결과가 0.0336이 나옵니다. 정확한 값인지 아니면은 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파 3 해. 얘는 0.078 해일 때 B 0.3 0.031로 해일 때 해 0.6 다가 해일 때 청소 0.1이네요. 이렇게 곱하면 결과가 0.0042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징 해줬고 이터레이션 해줬고 터미네이션 해야겠죠. 결과는 5가 청소, 쇼핑, 청소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알파 3 해 그리고 알파 3 B 이걸 더해주면은 나오겠죠. 두 개 더한 게 0.03783 결국 여자친구가 청소, 쇼핑, 청소를 했을 확률은 0.03783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터미네이션이 되겠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좀 연산량이 많을 뿐이지 이건 컴퓨터에 시키면 되니까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예요. 수도 코드를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봤는데 이 파이 a b o라는 확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t를 길이 n을 상태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할당을 해준 다음에 알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파를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인션으로 정의를 해주고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첫째 줄을 채우고 우리가 이제 알파 확률에 첫째 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줄을 채워주고 마지막 열 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근데 왜 t-1이냐 여기도 왜 1부터 시작하냐 그거는 파이썬이 0부터 계산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렇게 달아왔는데 순서를 파이썬에선 -1 값으로 따져보면 되겠죠. 다음은 디코딩 문제예요. 디코딩 문제는 모델 세타에서 여기서도 모델이 주어집니다. 모델 세타 하에서 얻었을 때 그게 가장 일어났을 법한 상태의 Q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쇼핑, 청소를 3일 동안 했을 때 그동안 날씨가 어땠을까 이걸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포워드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전방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앞에 했던 이 평가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알파 비슷하게 xti라는 걸 쓸 건데, 얘는 t까지 관측했을 때 시간 t에서 si를 있을 최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우리 그림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이 알파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에 갈 확률, 여기에서 여기에 갈 확률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더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 확률을. 근데 얘는 더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가지치기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얘랑 얘 중 더 확률이 높은 애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데이터를 날릴 필요는 없죠. 뭐 비효율이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치기 하면은 다음에 얘가 고려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최적, 여기도 최적, 최적. 확률이 높은 애들만 데리고 와서 마지막까지 도달하는데 연산량을 확 줄이는 거죠. 그리고 확률이 더 낮은 애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확률이 높은 애만 고려를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서도 이 둘의 확률 중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얘의 확률을 이야기보다는 이 t 단계에서 이 상태일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애가 되겠죠. xi 정의상. 그것들 중에 더 큰 걸 고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비슷합니다. 초기화 첫 줄 채워주고, 제기 나머지 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얘는 경로 기록이라는 걸 하는데, 이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이 선택했던 것들을 또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타우 d i d에서 i 상태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거를 경로를 얘도 행렬로 남겨줘요. 행렬로 슉슉슉 남겨준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쭉 해놓고 이 남기는 것도 하고 선택도 하면서 나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경로가 선택이 되는지 종료를 시키고 터미네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여기를 보면은 얘가 선택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런 상태열이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그럴듯하다고. 요거를 그러면은 다시 역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방 알고리즘처럼 뒤에 거를 호출을 하면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찾아 나간 거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리버스로 이제 양가 순서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앞에서부터 순서가 나오겠죠. 이게 원래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싹 리버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패스도 코드로 한번 살펴봐요. 아까 알파 했던 것처럼 알파 행렬, X 행렬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타우도 이렇게 행렬로 생성해가지고 기록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행렬을 생성을 해주고,
물론 앞에 이런 값들을 받아야겠죠. A, B, 파이 그리고 5 이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생성을 해주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즉 x행렬이랑 타워 행렬이 있으면은 똑같아요. 첫 줄 채워주고 제기 단계 요거를 기반으로 요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요거를 채워주고 그 다음 이 과정이 이제 아까랑 다른 거는 맥스를 한다는 거죠. 가장 큰 것만 이 각각 상태에서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만 골라서 남겨놓는 거죠. 다음에 이 중에서 이걸 계산한 값들 중에 가장 큰 거 얘도 이거에서 또 이제 그 상태 전이 확률 그리고 이전까지의 확률 전이 확률 그 다음에 이제 i에서 관측된 확률 이렇게 곱해준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것만 남기고 가장 큰 것만 남기고 가장 큰 것만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컸던 게 뭐냐를 남겨주는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채워주겠죠. 이러면 또 터미네이션 이쪽에서는 이 마지막 줄에서 계산해가지고 가장 큰 게 무엇이었느냐 요거를 선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덱싱을 계속 해오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찾으면 우리가 타워를 통해서 여기 우리가 어떤 애들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마지막 상태부터 따라가면서 최적 경로를 추적을 하는 거죠. 인덱싱을 통해서. 그래서 얘도 포워드 알고리즘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 자신을 자꾸 호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얘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이 여자친구가 3일 동안 청소 쇼핑 청소를 했을 때 3일 동안 날씨가 어땠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라미터들은 전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가져와서 쓰도록 할게요. 파라미터는 이렇게 되고 먼저 이니셜라이징을 해줘야겠죠. x1의 i는 파이 i의 bi 5원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여기서 5원은 청소가 되겠죠. 그러면 x1의 b 0.5, 0.5, 0.25 x1의 해 0.5, 0.1 앞에는 파이에서 가져온 거고 뒤에는 b일 때 비율 확률 이 아니라 b일 때 우리의 첫 번째 청소를 하는 거였죠.
B일 때 청소할 확률, 해일 때 청소할 확률 곱해주는 겁니다. 0.05. 그 다음에 그 타우도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타우 B 하고 타우 해가 타우 1의 B, 타우 1의 해가 0에다 이렇게 세워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이터레이션을 시작을 해야겠죠. t가 2일 때 x2 j는 max j에 대해서 x1 i일 때 j가 될 확률, 그리고 j에서 o2가 관련될 확률. o2가 뭐였죠? 어떤 쇼핑이죠? 쇼핑이면 아까 실수했었네요. 쇼핑이면 2가 되겠고, 계산해보면 x2b 그러면 max 0.25에다가 0.7 곱한 거, 그리고 0.05와 0.4 요걸 두 개를 비교해서 max 나온 거에 0.4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둘 중 큰 거는 0.175니까 얘가 0.175, 얘가 0.02가 나오겠죠. 0.175 곱하기 0.4니까 0.07이 나옵니다. x2 해는 맥스 0.25에 0.25랑 0.05는 요거 여기 쓴 거예요. .25에 해가 떴을 때 쇼핑을 할 확률 0.3 그리고 0.05 0.6 같은 방식으로 해주고 0.3 곱한 거겠죠? 이러면 둘 중에 큰 거는 얘가 0.075가 나올 거고 얘는 0.03이 나오겠네요. 0.03이 더 크니까 0.03에다가 아니죠. 0.075가 더 크죠. 0.075에다가 0.3 곱하면은 0.0225가 되겠다. 이거 0.7이랑 0.0225는 쓸 거니까 표시해두고 T3일 때도 해야겠죠. T3 계산 방식은 맥스 O3가 뭐였죠? O3도 1이랑 똑같으니까 O3도 청소 3이다. 0.07 아까 나왔던 결과에 뭘 구하는지는 안 써놓고 있네요. x3 b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b가 올 때 청소할 확률 0.7 그리고 0.0225 b가 왔을 때 아니죠. 해가 떴을 때
다시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말을 잘못했어요.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올 확률. 해가 뜬 다음에 비가 올 확률. 0.4 그래서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계산 결과가 0.049랑 0.009가 나오네요. 이쪽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면 0.049에다가 0.5를 곱해주면은 0.0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x3 해 같은 방식으로 전날 비 왔을 때 해 뜰 확률 전날 해 떴을 때 또 해가 뜰 확률 0.1 해주면 0.021이랑 0.0135가 나오니까 0.021이 더 크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0.0021 똑같이 저기와 터미네이션을 해줘야겠죠. 최종 상태는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큰 거는 0.245 B겠네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타워를 거슬러 올라가면 B가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일단 B가 선정이 됐죠. B가 선정이 됐는데 그 전에도 이래서 타워를 같이 계산해 놓는 겁니다. 이때 0.175가 이겼으니까 타우 2가 여기서 최종으로 B가 선정이 됐으니까 타우 3에 B는 0 무슨 말이냐면 T2에서도 B가 내린다. 그게 이거예요. 0.175가 선택됐다는 게 0.25 곱하기 0.7이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앞에 거니까 B가 내린 게 더 확률이 컸던 거죠. 그래서 B 타워 3 B는 0 파이썬 기준 생각했는데 여기 아니고 정확히는 1이죠. 1 저희가 B가 내릴 상태를 1 해 같은 상태를 2라고 가정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 B가 선정됐다면 그래야겠죠. 최종 상태 B 타워 3 B고 그래서 타워 2도 B가 되겠죠. 한번 정정을 할게요. 0.7 곱하기 0.7이 여기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타워 3 B가 1 즉 B가 왔다고 판단한 거고 0.25 곱하기 0.7이 여기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타워 2 B가 1 B가 내렸다라고 판단해서 정답이 B가 된 겁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미숙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과 가장 가능성 높은 날씨 열은 B가 되겠습니다. 즉 3일 내내 비가 내렸다. 지금 지민 상태가 안 좋았겠네요. 나가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학습 문제입니다. 학습 문제가 전 제일 흥미로웠어요. 학습 문제는 뭐냐면 좀 다른 거랑 다르죠. 관측 벡터만 주어졌을 때, 관측 벡터 5들만 주어졌을 때 이 확률들을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소, 쇼핑, 청소, 쇼핑, 산책, 청소, 이렇게 열들이 행동하는 열들이 쭉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현실에 가까울 만한 세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것들이 일어날 확률을 다 더한 게 가장 큰 세타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5가 하나만 주어졌을 때 예시인데 3일 동안 청소, 쇼핑, 청소를 했을 때 이 관측을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는 뭘까?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뭐가 많이 생겼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감마는 시간 t 상태일 때 SI 확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카파는 시간 t일 때 상태 I, J이고 시간 t일 때 J가 아니죠. 시간 t일 때 I고 다음에 시간 t 플러스 1일 때 J일 확률. 얘는 하나만 고려를 하는 거고 얘는 두 개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옆에서 설명하고 가도록 하죠. 전방 확률은 아까 다뤘던 걔예요. 아까 다뤘던 그 알파 I예요. 그 T까지 관측을 했을 때 상태 I에 있을 확률 BTI는 알파의 반대되는 I예요. 얘는 T 플러스 1부터 T까지, 대문자 T까지 이 나머지 A가 아니죠. 알파가 다루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알파와 같은 작업을 후방으로 해주는 거예요. 알파는 초기 조건이 있잖아요. 파이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열을 채워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어떡하냐?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률은 마지막 t일 때, 이 종료될 때의 확률을 1로 두고 이 나머지를 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구하고 기반으로 여기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다 1로 놓고 여기 기반으로 여기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곱하면 시간 t에서 관측열 전체를 고려했을 때 SI에 있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t일 때 상태 SI 확률은 모든 J에 대해서, 모든 이 상태에 대해서 이 확률을 다 더해준 것 분의 특정한 상태의 확률. 이렇게 구하면 당연히 시간 t에서 상태 SI 확률이 나오겠죠. 카파도 약간 복잡한데
얘는 다음에 J가 나온다는 게 확정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J 다음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J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ti를 직접 쓰는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을 갖다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베타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안에 값을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건데 모든 상태가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다음 시간에 J라는 게 관측된다는 거를 가정을 깔고 가니까. 여기서도 똑같죠. 시그마 하나를 생략을 해주고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모든 상태의 K, L. 그러니까 이 값은 이 KL 그리고 뭐 J, 여기서의 J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상태에 그걸 그냥 표현해줄 시그마 안에 변수를 넣으려고 한 거지. 모든 상태에 더해주고 특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특정 상태 IJ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그거를 전체 모든 상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이 확률이 나오겠죠. 요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아무거나 일단 초기화해요. 뭐 아예 아무렇게나 하진 않을 테고 뭔가 좀 근사시켜서 그냥 대충 넣어놓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그래서 일단은 뭔가 세타를 만들어서 넣어놔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 그 세타를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다는 거는 이게 개선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개선한 다음에 판단해보고 만족스러우면 종료하고 아니면은 다시 2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 감마 카파를 이용해서 개선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ij new 그래서 이거의 계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까 감마가 뭐였죠? 현재 상태가 i일 확률, i 확률이 분의 이 카파는 뭐였죠? i였다가 j 확률, 이거를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해서 해주면 확률이 나오겠죠? 다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순간 모든 순간에 대해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i에 있다가 다음에 j였을 때 이 확률을 전부 다 구해서 이런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새로운 A 행렬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B도 비슷합니다. B도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i에 있었을 확률 그리고 i에 있었을 때 얘도 모든 t에 대해서긴 한데 관측이 vk였을 확률 요거를 갖다가 얘도 이거를 전부 다 하나씩 구해서 다 A에 넣고 B에 넣고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파이는 좀 간단하죠. 그냥 T는 1에서이니까 이거를 다시 통계를 내가지고
바이행률에 저장을 해줍니다. 하나씩. 이거를 가지고 다시 개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거가 우리가 아까 하나 대충 넣어놨었죠? 이거가 약간 개선이 됐었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넣는 거죠. 다시 이거를 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족스러울 때까지. 퓨스도 코드를 약간 좀 파이썬 스타일에 가깝게 써보긴 했는데 다 그냥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거를 그냥 코드로 구현한 것 뿐이고 자세한 거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